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은 3, 4월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말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의사 전달이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설하려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학생과 재수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학습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은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빨리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정확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 임용 시험은 총 23문항이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고요. 또 풀었다 하더라도 주로 서술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풀이한 방법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더 고민이 될 것은 공부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할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3, 4월 강의 계획은 내가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작년에 나왔던 B형 11번 문제를 모델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유리수채 Q 위에서 다항식 x 24성 -1의 분해체를 K라고 하자. 이랬을 때 갈로하고는 G의 윗수와 복소수 크 사이에 대해서 기하다항식을 구하는 문제가 풀이과정과 함께 쓰시오라는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리수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유리수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리수채가 갖는 의미는 대수적으로 프라임 필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체를 의미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소체라고 하는 것은 뭐 책에서 가장 작은 채 이런 말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표수가 0인 채 중에선 가장 작은 채는 이제 유리수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리수채를 소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를 가장 작은 것을 또 확장시켜 나가는 거니까 이때 가장 작은 소채라는 개념이 얘기가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될까라는 확대체의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얘를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재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분들은 방법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직 내가 그 준비가 덜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채론을 한 번 이상 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채에서 나오는 어떤 방법론적인 의미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설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 중에서 이 유리수의 그 채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환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27분 정도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유리수채에서 이제 우리가 확대체로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방법의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고민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도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같은 데서 이론적 근거를 물어보는 해도 있고요. 또는 증거 같은 방법을 물어보는 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이 나옵니까? 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것들도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예전과 지금의 시험 문제에서 가장 큰 차이로 변화되는 것은 예전에는 책에서 나왔던 이론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카피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이론적 근거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론적 근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얘네들은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책을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문제는 x24승은 1, 이것이 주어지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일명 원분 다항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원분 다항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분 다항식에서는 꼭 1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x24승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의 이론에서는 2일 때, 3일 때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1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군론에서 보시면 이것들의 근을 우리가 U24라는 것으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U는 유니트라는 뜻이고, 24승을 해줬더니 이제 1이 되는 그러한 것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EI 세타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세타는 24분의 2k 파이. 그래서 K는 0부터 23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위원에서 보면 이 단위원을 몇 등분한 겁니까? 균등하게 분할을 하는데 몇 등분으로? 24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은 몇이 됩니까? 원은 한 바퀴 도는데 2파이가 되니까 이것을 24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분자가 꼭 2파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점들, 이러한 점들의 모임이 바로 요 U24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단위원의 최대 특징은 뭐가 됩니까? 회전을 시켜줘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회전을 시켜주면 일반적으로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이것의 특징은 회전을 시켜줬다라는 것은 얘를 크 사이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크 사이만큼 두 번 회전해 준 거와 크 사이 제곱이 같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바로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순환군의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순환군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순환군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때 이 문제는 대수적으로 덧셈군 Z24와 동형적이고요. 그러면 이것의 윗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의 윗수는 바로 이것의 문제가 되죠. 파이 24, 그래서 3, 8, 그래서 2 곱하기 4가 돼서 8이 됩니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왼쪽은 늘 오른쪽과 같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늘 같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통상적으로 논의할 때 이것의 윗수를 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됩니까? 같은 다항식 안에서의 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이것의 다항식의 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켤레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인 것은 대수적 켤레원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대수적 켤레원을 구하는 건데,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한 근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이 순환근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의 문제는 켤레원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오토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순환근에 대한 개념들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 하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복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답을 구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용어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 나갈까, 그러면 이제 군론까지 발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하다항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X24승은 되면 요 안에는 몇 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순환분해 모델이니까요. 윗수가 24에
약수인 것에 대한 형태들이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12승을 해줬더니 1이 되는 그런 원소들이 있겠죠. 그 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그 내용들은 x하승 마이너스 1은 윗수가 1인 거, 윗수가 2인 거, 윗수가 3인 거, 그 다음에 윗수가 4인 거, 윗수가 6인 거, 윗수가 12인 거, 여기에서 8이 빠졌죠? 윗수가 8인 거, 그 다음에 윗수가 24인 거.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졌을 거고, 이때 얘네들은 윗수가 얘가 1이고 얘는 2가 되니까 얘네들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근이 되겠죠. 얘는 x3승 마이너스 1의 근이 될 거고, 요거를 해주면 x4승 마이너스 1이 근이 될 거고, 이와 같은 형태가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x 요걸 포함해서 12승 마이너스 1의 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요거는 x8승 마이너스 1의 근 중에서 x4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니까 x4승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네들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나눠주는 꼴이 되겠죠. 즉 x4승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x 12승 마이너스 1, x 4승 플러스 1로 나누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면 요거하고 요거 나눠지니까 x 4승 플러스 1에 x 12승 플러스 1이죠. 그런데 x 12승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x 12승은 4승의 3승이니까 x 8승, x 4승 플러스 1에 x 4승 플러스 1, 그래서 x 8승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얻어질 수 있어서 이것의 값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주어지면, 다시 말하면 크 사이와 윗수가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여기서 논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상적이라면 이 문제에서는 이제 대수결례 원소는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대수결례 원소를 구하세요 그런다면 크 사이와 윗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24와 서로서인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3, 17, 19, 2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문제를 구해줄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논의를 할 때 뭐 1과 23은 서로 여공관계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식으로 하면 켤레복소수의 문제가 됩니다. 얘와 얘도 마찬가지고 7과 17, 11과 13 뭐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구해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확대시켜 주는가 방법론인 거, 아까 이제 여기서 지금 지워졌습니다만 방법,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문제를 푸는데도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재학생들한테는 쉽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으나 재수생, 특히 N수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스터디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뭐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내가 체킹한 게 굉장히 많았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보고 이거 관련된 이론을 정리해보고 하는 형태가 되면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도 많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방금 이 문제처럼 이 문제가 출제위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항식환의 문제가 도입이 됐죠. 확대체의 문제가 도입이 됐죠. 그 다음에
순환군의 이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군 환체의 모든 문제를 이 한 문제 안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하나의 내용, 이 문제를 풀었다, 기출 문제를 풀었다, 못 풀었다,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풀었다, 못 풀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요.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한 번쯤 쭉 생각해보고 정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노트에다가 그 필기를 할 필요는 노트에다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머릿속에서 될 듯 될 듯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올해 2021학년도 임용을 위해서 3, 4월에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나는 이제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